단단한 길을 걸어라. 나만의 길을 걸어라. 멀고 높고 힘든 길을 꾸준히 걸어 나가라. 눈물과 떨림과 생각의 무게가 실린 단단한 걸음으로 가는 너에게 빛나는 길이 마주 걸어오리니 그 길을 찾아 걸을 때 마음의 빛과 힘이 차오르고 좋은 사람이 함께 걸어오리니 꽃이 피어오듯 열매가 익어오듯 단단한 걸음으로 나만의 길을 걸어라. 안녕하세요.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추억의 음악사진관의 정태식입니다. 방금 읽어드린 시는 박노해의 시 단단한 걸음이었습니다. 이 시를 함께 읽은 이유는 오늘의 초대 손님을 잘 표현해 주는 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시인이 말하듯이 한평생을 나름의 신념을 가지고 꾸준히 한 길을 걸어온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유롭게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얽매이는 데 하나 없는 삶, 다시 말해 모든 것들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는 인류대를 나왔고 고시를 통과해 좋은 직업을 가졌습니다만 그가 나온 바로 그 인류대의 폐지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한편 그는 기득권층에 머물 수도 있지만 서민과 노동자를 위한 사회활동에 전념하고 자기의 삶 또한 서민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나는 그가 양복 정장을 입은 모습을 최근에 딱 한 번 보았습니다. 그것은 멋진 상을 당해 정장 모양의 상복을 입었을 때였습니다. 그는 늘 전통 생활 한복을 입고 다닙니다. 하지만 그는 단단한 걸음으로 자기만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또한 시인이 말해주듯이 마음에 빛과 힘이 차오를 정도로 열정을 가지고 지내기에 항상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함께 걷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뵙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추억의 음악사진관을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 주파수는 104.5MHz입니다.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오늘 초대 손님은 대구에서 사회적으로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최봉태 변호사입니다. 좀 더 소개를 하자면 대구 출신인 최봉태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9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일종의 어공인지 모르겠습니다만 2005년 1월부터 2006년 1월까지는 국무총리 산하 일제강점화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대리인을 맡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사회활동 경력이 매우 다채롭습니다. 몇 가지 소개한다면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대구참여연대 초대 사무처장,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대구지부 초대 지부장,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일제피해자 인권소위원회 위원장 등입니다. 그 외에도 많지만 일단 모시겠습니다.
최봉태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에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변호사님을 아는 만큼 소개했는데 제대로 소개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너무 과분하게 소개를 해주시가지고 지금 몸도 바를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런데 2014년에 두 가지 상을 받으셨는데 제2회 변호사 공익대상, 그다음에 8월 달에는 제23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한국법률문화상, 이 두 개를 수상하셨는데 이 두 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죠. 아이고 이 뭐 상은 저는 뭐 외상으로 받았던 상이 되어가지고 예. 제보로 좀 말씀드리려니까 조금 송구스럽습니다만, 예. 공익대상은 이제 변호사 중에서 공익 활동을 하는 분들 변호사를 대상으로 해서 대한변협에서 예. 이제 선정해 주는 상이고, 예. 그다음에 한국법률문화대상은 변호사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의 법률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 1년에 이제 한 번 주는 상들인데 두 상 다 과분한 상을 받아서 이게 뭔지 업적이 있어가지고 상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업적이 있어 상을 받은 게 아니고 앞으로 잘하라는 상 외상으로 받아서 제가 예. 굉장히 외상값 갚는다고 지금 좀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겸손하신 말씀입니다. 예. 현재 대구시민헌법학교 고문을 맡고 계시고 또 얼마 전에는 장생탄광 희생자 귀향추진단의 대표를 또 맡고 계시기도 합니다. 또 최근 귀향추진단을 이끌고 5차로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에 있는 장생탄광을 방문하고 오셨지요.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몇 명이나 다녀왔습니까? 이제 스텝을 제외하고 한 70명이 다녀왔습니다. 예. 이 조덕호 단장님이 5차 단장이었었는데 예. 정말 뭐 지극정성으로 예. 좋은 분들을 많이 섭외를 하셔가지고 예. 그래 저도 일원으로 참가하게 됐습니다. 지난달 대구대 조덕호 교수님이 출연하셔서 장생탄광 사건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모르시는 청취자분들을 위해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일제강점기인 1942년 2월 3일 오전 9시 30분께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장생탄광, 일본말로 조세이 탄광 바닷속 해저 갱도가 무너지면서 노동자 183명이 수몰돼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희생자 중 136명은 일본으로 끌려간 조선인 강제징용 노동자였고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73명은 대구 경북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업체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탄광을 해산했으며 탄광 입구를 봉쇄해 버렸습니다. 물론 한국과 일본 당국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한국과 일본의 민간 단체가 유골 발굴을 위해 노력하면서 추모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방문에 특별히 어떤 행사가 있었는지요? 예, 가장 중요한 행사의 내용은 이제 잠수부가 이제 그 유해가 있으리라고 추정되는 곳을 들어가서 예. 이제 조사를 하는 것이 가장 이제 예. 핵심적인 행사였었고요. 예. 그리고 또 우리 방문단들은 돌아가신 분들을 그 추도하는 추도 행사를 하고 또 추도 행사에 있어서 우리 문화 관련된 여러 가지 공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 박정희 그 무용가께서는 이제 진원무도 예. 그 경구 입구에서 아주 정말로 혼이 담겨 있는 그런 진원무를 추셔가지고 그 돌아가신 분들의 그 일용을 좀 제대로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이종일 가수는 장생탄광의 눈물이라고 하는 네. 본인이 직접 마음이 우러나서 지은 노래를 네. 일본 시민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또 참여했던 일본 시민들도 또 뭐 임을 위한 행진곡을 또 같이 부르기도 하고 해서 예. 문화적인 행사도 같이 하면서 이 한일 우호의 길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행사를 하고 왔습니다. 예. 뭐 이번에도 발굴 시도를 했겠죠. 예, 지금 일본 잠수부가 이번에도 이제 잠수 조사를 들어갔는데
이제 이 갱구 입구로 들어가는 것은 이제 한계가 있어서 이 피아라고 이 배기구가 예. 있습니다. 이 배기구를 통해서 들어가서 장애물을 제거하고 할 수 있는 범위 내 첫날에 한 100m 정도 진행을 했고 그다음 날은 100m 정도 진행을 해서 그 당시 노동자들이 일했던 그 이 갱도를 지금 차들려고 하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 이번에도 일본과 한국 당국이 반응이 있었는지. 일본 시민들이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헌신적으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일본 정치인들도 어느 정도 지금 움직이고 있고 또 일본의 이시바 총리도 참 이런 활동은 얼마나 존귀한 활동이다. 또 필요하면은 가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로 생각을 해보겠다. 그런 아주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내는 상황이고요. 예. 또 일본의 언론들이 일본 시민들이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하니까 많은 일본 언론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그 일본이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이런 조사를 해야지 그 유족들이 마음이 어느 정도 이렇게 안정이 되고 이 정도 조사를 했는데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냐 이런 마음이 좀 위로가 될 수 있는 단계까지 갈 수가 있는데 아직 일본 정부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좀 소극적인 게 좀 아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측에서는 이상식 그 의원님이라든지 김준혁 의원님 두 분 의원님이 같이 우리 시민 방문단하고 참가를 해서 일본 시민들한테도 좀 격려도 해드리고 한국 정부도 할 수 있는 일은 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겠다 그런 약속도 하고 오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 장생탄광 같은 경우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여러 가지 비극적인 일이 많지 않습니까? 뭐 일본군 위안부 문제라든지 뭐 원폭 피해라든지 강제동원 피해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이 과거의 사례들을 하나하나 좀 제대로 정리를 해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그 과거사 정리하는 모델로서 장생탄광을 한번 우리가 한국과 일본 시민 좀 주도적으로 잘 해결해서 할 수 있는 범위 난 최대의 노력을 다해가지고 유골 조사도 하고 그 이후에는 역사 개성을 위해서 이제 추도 탑도 제대로 세우고 또 교과서에도 더 싣고 그래서 지금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좀 모델이 될 만한 그런 과거사 정리 사업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그런 모델을 한국과 일본 시민들이 같이 만들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쉬운 일은 아닐 텐데 앞으로도 하여튼 계속 수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노래 한 곡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어떤 노래를 같이 들을까요? 제가 이 저는 대학 생활을 상당히 좀 이렇게 좀 혼란스럽게 대학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81년도에 대학에 들어갔습니다만은 이렇게 용기가 있어가지고 뭐 학생 운동도 열심히 하지도 못했고 또 그래서 늘 마음의 부채도 가지고 있고 또 이 데모를 하다 보면 뒤에 따라다니면서 이게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뒤풀이 가면은 이게 막걸리 집에 보통 갑니다. 막걸리 집에 가서 이제 친구들하고 늘 불렀던 노래가 제일 지금 기억에 남는데 그래서 우리 산호라면 이런 노래가 그때 우리가 많이 불렀는데 그 막걸리 집에서 불렀던 산호라면을 듣고 싶습니다. 예, 전인권이 부른 산호라면 있죠. 같이 듣겠습니다. 산호라면 언젠가는 밝은 날도 오겠지. 흐린 날도 날이 새면 해가 뜨지 않겠지.
비가 새는 작은 방에 새우 잠을 잔대도 고운 일 함께라면 즐거우지 않더냐 오손도손 속삭이는 밤이 있는 한 째째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쫙 펴라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사노라면 언젠가는 밝은 날 오겠지 흐린 날도 날이 새면 즐거우지 않더냐 새파랗게 전다는 게 한빛철인데 째째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쫙 펴라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전인권의 사노라면을 들었습니다. 그 장생탄광을 이야기하다 보니 이제 개인적인 질문을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원래 대구가 고향이시죠? 예, 대구가 제 고향입니다. 예. 그러면 대구에서 고등학교 다니시고 서울대 법대 진학하시고 근데 중간에 군대를 갔다 오셨어요. 나중에 그 법무관으로 다녀오셔도 되는데. 저는 이게 대학 다닐 때 좀 적응을 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법대도 제가 좀 원래 가고 싶어서 이렇게 간 것도 아니고 또 이제 뭐 그 부모님 특히 아버님이 강력한 권유로 내 가지고 원래 저는 좀 사학이라든지 이런 데 좀 관심이 있어서 사학하는데 또 여건이 아버님이 또 뭐 법대 쪽으로 또 이야기를 하시고 해가지고 그래 좀 법대 가다 보니까 적응이 안 되어 가지고 대학 생활을 굉장히 조금 뭐 다들 힘들게 했겠지만 저는 좀 정신적으로 많이 또 힘들었어. 그때가 또 80년대 초니까 이제 그 군사 정권하고 이 그 대학 내에서 이 그렇죠. 대립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예. 그래서 이 노래도 나옵니다만 제가 좀 째째하게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 고민이 예.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용기 있게 투사처럼 친구들은 정말로 정의를 위해서 온몸을 던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용기는 없고 그러니까 늘 이렇게 지금 뭐 그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것도 공부도 제대로 안 되고 또 과연
법조인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상황에서 뭐 그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고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돼가지고 일단 막 군이라도 먼저 갔다 와야 되겠다 해서 막 군을 갔다 군대를. 그래서 뭐 대학 생활은 참 그 아주 뭐 정말로 이렇게 힘들게 대학 생활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대학 다니면서 그렇게 열심히 그 돌도 던지고 그랬던 분들이 변절한 사람도 많은데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그 머무르면서 고민 많이 하셨는데 지금 그래도 꾸준히 사회로에 활동하시는 변호사님이 훨씬 더 올바른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희들 뭐 그때 당시 대학 다녔던 친구들은 마찬가지지만 부채의식이라는 게 항상 평생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도 이게 지금 그 당시 친구들을 비교해 보면은 그렇게 용기 있게 살지 못했던 그런 부채의식 이런 것들이 계속 남아 있으니까 앞으로 뭐 이렇게 활동하는데도 많은 좀 그 양심의 가책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아주 겸손하신 말씀입니다. 아유, 그렇진 않고요. 그런데 저 사법고시에 이제 합격하셨는데 그 변호사님 몇 번 시험 보시고 붙으셨습니까? 저도 한 두세 번 떨어졌죠. 두세 번 떨어졌는데 네. 군에 갔다 와서 이제 그 3학년 때 복학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1, 2년 공부를 하고 그다음 졸업하는 해에 1차가 됐고 그다음 해에 2차가 됐으니까 뭐 많이 떨어진 건 아닙니다만은. 예. 그런데 이제 그 법관이나 검사가 되지 않으시고 왜 변호사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대학 다닐 때 여건으로 봐서 법조인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본인 스스로가 이제 합리화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법조인이 되어서는 뭐가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고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는 유일하게 내가 법조인이 된다면은 뭐 어떤 무슨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그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그 일을 실질적으로 했던 선례라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변호사들을 통해서 많은 자료가 있으니까 고시를 하면 이건 변호사로 가는 거다는 그런 당연히 그런 결론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나는 변호사를 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셨네요. 고시 공부를 할 때 동기가 그렇게 뭐 그런 변호사 활동을 하는 것이 사법시험 치는 이유가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했으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원래 꿈은 그 역사, 사학 거기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셨다고 했는데 그 하시는 일이 보니까는 다 역사적인 사건을 맡으셨으니까는 그래도 그 사학에 대한 관심이 삶에 녹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던 저 변호사 사무실도 서울이 아니고 대구에 그 법무법인 세우시고 또 이름도 3.1이라고 했는데 3.1 법무법인 3.1 그것도 3.1절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예, 뭐 저는 대구 출신이라는 데서 상당히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의 어떻든지 간에 저는 대구 지역에서 태어났다는 데 대한 뭐 프라이드라든지 이런 거는 저는 가지고 있고요. 대구 사람 그래서 대구에 자연스럽게 이제 개업을 하게 된 것이고 또 3.1은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의미인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3.1 정신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 민족이 나아가야 할 그런 이제 전형으로서 이렇게 우리가 다 배웠기 때문에 변호사로서 이 3.1 정신에 걸맞는 변론 활동을 좀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그래서 3.1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우리 이제 대구를 보수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최 변호사님이 진짜 보수입니다. 대구를 사랑하시고 또 대구뿐만 아니라 나라의 그 3.1운동 정신 이런 전통을 지키시려고 한 거니까 정말 진짜 보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런데 이제 변호사님께서 주로 관심을 두신 데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또 그 유족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여러 소송에 대리인으로 참여하셨습니다. 김현장하고 싸워서 승소하시기도 하셨고. 예.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아주 그 자랑스러운 일인데 이런 활동에 참여하시게 된 계기가 있는지요?
제가 94년부터 97년까지 이제 일본에 그 유학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대구에서 변호사로 개업을 해서 초창기에 이제 노동사건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노동사건 하다 보니까 이게 반드시 이겨야 될 사건인데 자꾸 이기지를 못하고 뭐 그런 패소하는 사건이 이제 일어나니까 이게 아무래도 좀 법학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겠냐. 그러면은 이제 뭔가 재판관들을 좀 설득할 수 있는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라든지 독일 이쪽의 유학은 우리 실무하는 입장에서는 바로 서먹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법제가 비슷한 나라를 이제 고려다 보니까 이제 일본으로 가게 되었고 또 일본에서 94년에서 97년 동안 유학을 했습니다만 그때 우리 일제 피해자들이 일본 법정에서 본격적인 소송을 이제 시작을 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법정에 이제 가서 일본 변호사님들과 일본 시민들이 헌신적으로 우리 한국인 피해자들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을 보고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좀 그 부럽기도 부끄럽고요. 이게 한국인들이 이렇게 지금 한국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 가지 권리구제 활동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부끄러움도 있고 또 그래서 그런 어떤 양심의 과책 이런 것들이 그때 일어나서 내가 이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이제 한국에서 이런 일제 피해자 운동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아주 그 동기가 경험도 하시고 경험을 바탕으로 그 강제징용 피해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열심히 싸우시게 되었는데 우선 이제 두 번째로 변호사님께서 추천하신 노래를 듣겠습니다. 어떤 곡을 같이 들을까요? 노사연의 그 만남. 저는 노래방에 가면은 18번으로 늘 부르는 노래입니다. 노사연의 만남을 듣고 싶습니다. 그 어디가 좋습니까 이 노래에? 저기 처음 가사에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하는 그 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만나는 모든 그 인연이라는 것이 그게 우주적 그 필연이 아니냐는 그런 어떤 철학적인 것도 있고 또 이거 노사연 씨가 워낙 노래도 지금 잘하시고 해서 그 철학적 의미 플러스 노래를 잘하는 걸로 해서 이 노래가 아주 저는 뭐 좋아하고 자주 부릅니다. 네. 뭐 우연이 아니고 아니면 이제 필연인데 그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만나서 방송을 하는 것도 필연이고 불교가 불교를 종교로 가지고 계시죠? 예, 뭐 불교 수행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노사연의 만남을 같이 듣겠습니다. 나의 운명이었기에 바랄 수 없지만 영원은 태우리 돌아보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바보 같은 눈 보이지 마라 사랑해 너를
여러분은 지금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추억의 음악 사진관을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의 주파수는 104.5MHz입니다.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예, 오늘은 지역에서 많은 사회 활동을 하시는 최봉태 변호사를 모시고 음악을 듣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변호사님을 소개하면서 거의 양복 정장을 입고 다니지 않으신다고 말씀드렸는데 실례되는 말씀이지만 법정에서도 변호할 때 생활 한복을 입으시는지요? 제가 이제 그 법정에 그 재판을 많이 할 때는 이제 양복을 입고 그렇게 이제 변론을 해왔죠. 왜 그러냐면 혹시 의뢰인들한테 좀 뭔가 불이익이 간다든지 하면 안 되니까 이제 정장으로 이렇게 많이 입고 그 변론 활동을 지금 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생활 한복은 이제 제가 사건을 법정 출입을 잘 많이 하지 않고 할 때 이제부터 그쪽으로 이제 제가 편한 복장을 입고서 이제 생활 한복을 입었는데. 이제 지금 그래도 지금도 이제 사건 중에서 좀 시국 사건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가 있습니다. 예. 특히나 무죄를 다투어야 된다는 사건을 할 때는 그때는 이제 생활 한복을 한 번씩 입고 가서 이게 무죄를 다투기 위한 어떤 전의를 좀 보인다든지 할 때는 생활 한복 입고 가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 한복이 그 전의를 다지기 위한 그 상대방에게 또 뭔가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무기로 한복을 입으신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끝까지 이제 독자적인 주장을 한다든지 할 경우는 이제 그런 이제 그 분위기도 뭐 어떤 의미에서는 좀 도움이 될 때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제일 우리 뭐 변론할 때는 가장 우선 고려하는 것이 의뢰인의 이익이니까. 그래서 이 무죄를 다투는 분들한테는 변호사가 이게 뭐 어떤 타협도 하지 않고 싸운다 하는 그런 이미지가 필요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투지의 한복입니다. 예. 그래도 이제 생활 한복을 즐겨 입으신 그런 계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집사람이 옷을 이제 주니까. 그래서 주로 이제 집사람이 이제 주니까 옷을 입는 게 이제 그 기본적인 이유가 되겠고, 근데 이게 입으면 편합니다. 예. 지금 넥타이를 메고 목을 쪼는 거 이런 거보다는 그렇죠. 이게 지금 편하고 특히 이러면은 이 한복만큼 편한 옷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한복이 편한 분들은 한복을 입고 또 정장이 편한 분들은 또 정장 입고 뭐 그런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그 변호사님께서 이제 대구 시민헌법학교를 만드셨고. 지금 저 고문으로 활동하시고 계십니다. 또 민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대구 지부 초대 지부장을 맡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초대 지부장이니까는 대구 지부를 만드신 거네요. 둘 다 이제 법조인과 관계된 일인데 두 단체를 좀 소개해 주시죠. 그래서 지금 대구 시민헌법학교는 저는 이제 법률가지 않습니까? 네. 법률가니까. 그 이제 법률가로서 이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이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고요. 또 민주 사회에서 이제 주권자라는 것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제 주권자인데 그러면 이 주권자라는 게 뭐냐는 그런 고민을 오래전부터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주권자를 표현한 뭐 표현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법을 전공하는 입장이니까 헌법을 만들 수 없으면은 저는 진정한 의미에서는 주권자가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남이 만들어준 헌법 체계 하에서 거기에만 순응해서 살아가는 것은 주권자하고는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권자라고 하는 것은 그 헌법을 만들 수 있는 힘과 그 의지가 있는 사람이 저는 주권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한번 헌법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보자는 그런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을 걸어야 되겠죠. 이제 자기가 그냥 장난삼 한 건 아니고 제가 살아보니까
내가 어느 정도 우리 공동체에 살아보니까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그런 절박한 호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들 생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런 걸 자기 이름을 걸고 나는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다 해서 자기 이름을 걸고 제안하고 또 혼자서 제안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민주주의 사회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얻어야 되는 거니까 그 공감을 얻기 위해 가지고 서로 토론도 하고 또 그 현실적으로 그런 실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하고 그렇게 이제 한번 헌법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 이제 그 시민헌법 만들고 운동이고 이게 이제 대구라고 한 것은 저는 대구를 사랑을 하거든요. 대구가 한국 사회에서 정말로 이렇게 새로운 공동체를 여는 그 마중물 역할을 하는 지역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 헌법 같으면 좀 감이 머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구 같으면은 이게 우리 대구라는 공동체를 나는 이렇게 만들고 싶다. 그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자기 이름을 걸고 제안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린 조항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실현되고 있는 조항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구 시민 주간을 우리가 설정을 해서 대구에서 한번 실현해보자 하는 이런 것은 우리가 옛날부터 주장을 했는 건데 이게 지금 채택이 되어 가지고 지금 대구 시민 주간이 2월 21일부터 지금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 실현된 조항들도 많고 또 시간이 걸리는 많은 조항이 있지만 그렇지만은 우리 공동체는 나는 이렇게 만들고 싶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으면은 저는 주권자가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주권자 되어보기 운동하는 것이 이제 대구 시민 헌법이라고 학교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민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호사님 중에서 좀 진취적인 변호사님들이 대구에서 있다 보니까 이제 우리도 지부를 만들자 해서 지부를 만들 때 제가 좀 나이가 조금 있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초대 지부장이 되게 되었습니다. 예, 대구 시민 헌법학교 활동 중에 그 대구 백화점 지금 불 꺼진 살리자는 운동도 있는데 어떤 계획을 추천하고 계신지요? 그러니까 이제 대구 지역에 계시는 이제 모 교수님께서 이제 제안을 하셨는데 대구가 이제 그 유네스코 음악 창의 도시로서 선정이 되었지만은 그에 걸맞는 어떤 그런 실천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시고 대구가 이제 자기가 생각하시기는 이제 살아갈 방향은 그 이 문화예술 쪽에 그 도시로 지금 자리매김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불이 꺼진 대구백화점을 불을 그 켜가지고 거기에서 이 학생들이 항상 그 가서 음악을 들을 수가 있고 또 전 세계의 모든 음악인들이 그 대구백화점만 가면 전 세계 음악을 쇼핑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각 나라의 악기도 그 악기 박물관을 만들어 가지고 악기도 쳐볼 수 있고 하는 그런 공간으로 한번 대구백화점을 살리자고 그렇게 제안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호응을 많이 하시고 있는 분들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고 또 요게 또 한 걸음 더 나아 가지고 이 대명동 그 계명도에 캠퍼스가 있습니다. 네. 그 캠퍼스하고 대구백화점을 연결해가 그 사이에 보면은 이 그 소극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소극장에서 학생들이 그 많은 창작과 관련되는 도움도 받을 수가 있고 또 그 근처는 전태일 그 옛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전태일이 그 가장 즐거웠던 데가 대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전태일이 가장 즐거웠던 그 대구를 다시 한 번 더 재현해 보자. 또 조금 더 나오면은 28 그 우리 지금 기념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28 정신을 학생들한테 알려서 대구가 새롭게 변화하는 원동력으로 삼자 하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그걸 이제 제안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많은 그 활동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 청취자분들이 관심이 많을 텐데 대구 시민헌법학교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소개해 주시지요. 지금 그 인터넷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대구 시민 헌법 학교로 치시면은 관련되는 동영상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대구 시민 헌법 학교가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시민 강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참석을 하셔가지고 자기가 한번 대구 공동체에 대한 꿈을 이름을 걸고 제안을 해주시고 또 그런 공감하시는 분들을 같이 이렇게 결합도 해주시고 하시면은 한 사람이 꾸는 꿈은 이게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꿈에 그치지만은 함께 꾸면은 이게 현실이 될 수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그런 대구를 정말로 이 대구 민주사회가 우리 한국의 어떤 새로운 민주주의를 만드는 데서 전초 기지가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구가 이제 마중물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는
보수적이라고 일컬어지는 대구가 변하면은 우리나라 전체가 변한다. 뭐 그런 말씀도 되겠네요. 저는 뭐 친구들하고도 흔히 이야기합니다만 나는 3대 세계 3대 명문 고등학교를 나왔다고 그렇게 뭐 우스개 삼아서도 그래 이야기를 하는데 반은 우스개입니다만 반은 진심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저는 이제 대구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세계 3대 명문고가 어디냐 하면은 예. 뭐 하버드 고등학교, 옥스퍼드 고등학교 그리고 대구 고등학교다. 그 왜 그러면 대구 고등학교가 3대 명문이냐 하면은 대구 고등학교는 2.28 운동을 주역으로서 했던 곳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2.28 고등학교 학생들이 민주주의 혁명을 했던 그런 전 세계적인 사례가 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 충분하게 나는 세계 3대 명문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는 그런 농담도 뭐 섞어서 합니다만 또 그런 자기 존재에 대한 그런 자긍심이 있어야지 흔들리지 않고 지금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가 있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도 저는 뭐 세계 3대 명문 이건 전 대구동만 그런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대구에 그 2.28 참가했던 모든 학교 학생들이 다 세계 3대 명문고고 그래서 이 세계 3대 명문고 나오는 사람으로서 정말로 그에 걸맞게 행복하게 잘 살아나가는 게 우리 임무다. 그게 대구에서 시작돼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그 좋은 자부심인 것 같습니다. 예, 자부심이 이제 굉장히 상당히 이제 배타적인 자부심도 많은데 아주 그 모든 것을 포용하고 세계로 확산하는 자부심 아주 좋습니다. 그 여기서 이제 세 번째로 추천하신 음악을 같이 듣겠습니다. 어떤 곡을 같이 들을까요? 이것도 뭐 제가 저 노래방에 가면은 술을 한 잔 먹으면은 꼭 한 번씩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 제가 효도를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늘 부모님한테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나훈아 씨가 부른 모종의 세월을 들었으면 합니다. 예. 동치섣달 긴 밤이 짧기만 한 것은 근심으로 지새운 어머님 마음 흰머리 찬주름은 늘어만 가시는데 한없이 이어지는 모정의 세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이 가슴에는 물결만 없네. 길고 긴 여름날이 짧기만 한 것은 언제나 분주한 어머님 마음
정성으로 기른 자식 모두들 가버려도 근심으로 얼룩지는 모정의 세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이 가슴에는 물결만 녹네 제가 이제 최 변호사님으로 맡은 인상 깊은 기억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동성로에서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시위를 하고 그리고 이제 탄핵 통과 소식을 듣고 그 뒤풀이 자리에서 최 변호사님이 밥값을 내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후배를 잘못 둬가지고 연수원 후배를 잘못 예. 연수원 후배를 잘못 예. 둔 죄로 밥값을 내시겠다고 하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다른 하나는 변호사님도 그렇고 탄핵된 대통령도 그 서울대 법대를 나왔는데 서울대학을 폐지해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방식의 교육 시스템을 이제 또는 교육 철학을 가지고 계신데 그게 아주 두 가지가 이제 인상 깊은 변호사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얻은 제 소감입니다. 그럼 최 변호사님이 생각하시는 바꿔야 할 교육 시스템 어떤 것인지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대구 시민사회를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시민헌법운동을 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 중에서 많은 조항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뭐냐면 교육입니다. 교육. 예. 그러니까 적어도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대구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가장 이 교육에 대한 열망이라든지 이런 지향점 이런 것들이 이제 강한 지역이거나 하는 것은 이제 대구 시민헌법 만들고 운동을 하면 제가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 중에 이제 공감을 많이 가지는 분이 이제 고졸이 행복한 사회라고 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고졸이라고 또 뭐 학벌로 나누자 하는 그런 취지는 아니고 고등학교만 정상적으로 나와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대구에서부터 한번 만들어 보자는 그런 제안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런 제안이 저는 굉장히 지금 한 사람의 꿈일 수도 있지만 저는 보편적으로 정말로 이렇게 깊은 마음속에 양심에서 우러나는 조항 같은 경우에는 내 마음이 너의 마음이다는 오심적 여심이라는 그런 경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누구나 다 공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졸의 행복한 세상을 대구에부터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조항을 이름을 걸고 제안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조항이 대구에서 지금 반드시 좀 실현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아까 전에도 반은 농담 삼아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세계 3대 명문 고등학교를 각자 나왔다고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은 세계 3대 명문 고등학교를 나오면 대학에 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왜? 네. 그렇게 세계 3대 명문고를 나와가지고 어떻게 이 3대 명문고에 걸맞는 역할을 할 것인가, 행복하게 살고 좋은 세상을 만들 것인가, 그걸 노력하면 되는 것이지 이게 대학을 가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렇게 지금 고등학교 교육이 자리매김해져 버리면은 그거는 노예가 되어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과를 위한 어떤 과정이 이제 모두 수단이 되어 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한 분도 주권자로서 행복하게 살 수 없는 고등학교 생활을 마치게 되고 또 대학 가면 또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학 가면 또 대학의 나름대로 옥죄는 그런 논리들이 또 있으니까 결국은 계속 노예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저는 주인으로 살아가려고 그러면은 대구에서는 고등학교만 졸업하고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교육감도 그런 교육감을 대구가에서 우리가 만들어내야지 학생도 살고
대구가 사는 게 아니냐. 왜냐? 대구 시민들이 그걸 진정으로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민주주의가 살아 있는 그런 공간이 이제 대구가 그렇게 변화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음악 하나 더 듣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곡을 같이 들을까요? 다음은 이제 존 덴버의 그 Take Me Home Country Road를 듣고 싶습니다. Almost heaven, West Virginia, Blue Ridge Mountains, Shenandoah River. Life is old there, older than the trees, younger than the mountains, growing like a breeze. Country roads, take me home to the place I belong. West Virginia, Mountain Mama, take me home. Country roads, all my memories gather round her. Miner's lady, stranger to blue water. Dark and dusty, painted on the sky. Misty taste of moonshine, teardrop in my eye. Country roads, take me home to the place I belong. West Virginia, Mountain Mama, take me home. Country roads, I hear her voice in the morning hour. She calls me. The radio reminds me of my home far away. Driving down the road, I get a feeling that I should have been home yesterday. Yesterday, country roads, take me home to the place I belong. West Virginia, Mountain Mama, take me home. Country roads, take me home to the place I belong. West Virginia, Mountain Mama, take me home. Country roads, take me home. Country roads, take me home. Country roads. 자,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늘 바쁘시던데 최근에 어떤 특별한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저는 지금 쭉 해왔던 일입니다만 제가 이제 일본에서도 공부도 하고 해서 한국과 일본이 좀 그 미래지향적으로 화해를 하고 또 좀 전 세계를 좀 이끄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거든요. 작년에도 우리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고 일본의 원폭 피해자 단체 협의회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전 세계인들이 이제 한국과 일본이 그 제대로 이렇게 그 서로 화합을 해서 전 세계를 좀 이끌어 갈 때가 되었다는 것이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좀 제대로 된 화해를 통해서 좀 이끌어가는 일, 그래 좀 그 화해하는 일에 좀 기여하고 싶다는 그거 하나고, 그다음에 이제 대구 시민헌법을 대구 지역에서 한번 실현되는데 조금이라도 뭐 기여를 해보고 싶다 하는 그런 두 가지 게 제일 큰 과제가 되겠습니다. 예. 그 마지막으로 어떤 노래를 같이 들을까요? 제가 그 일본에서 이렇게 유학을 할 때 흔히 제일 이렇게 일본어 공부도 하기가 좋게 해서 일본 노래도 배우고 하는데 그때 배웠던 노래이고 또 이 가사도 지금 그 어머님의 그 고향을 갖다가 그리는 그런 노래여서
그 일본에서는 흔히 많이 불리는 노래입니다만 기타쿠니노 하루라고 하는 일본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유학 시절도 생각이 나고 해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이 곡은 센 마사오라는 일본인 가수가 1977년에 부른 노래인데 뭐 누가 작사했는지 누가 작곡했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하네요. 우리말로는 북극의 봄, 북쪽 나라의 봄인데 고향의 봄, 부모님, 친구들을 그리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그 방송 마지막에 같이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출신 변호사로 대구는 물론 전국적으로도 인권 변호사로 다양한 활동을 아주 열정적으로 하고 계시는 최봉태 변호사님과 함께 그동안의 활동 경험 또 삶의 철학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또 추천해 주신 좋은 음악을 함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억의 음악 사진관이었습니다. 기술과 편집에 김영희 선생께서 수고해 주셨고 저는 정태식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白樺青空南風拳咲くあのか北国の北国